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약 1분 후부터 종합 토론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3차 부산 연구원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의 오늘 마지막 순서인 종합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부산 연구원의 고심이 느껴지는 주제 선정과 또 그에 따른 신랄한 의견들, 방안 모색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 내용들을 토대로 오늘 토론을 해 주실 건데요. 오늘 종합 토론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종합 토론의 좌장은 오늘 행사의 주최 기관인 부산연구원의 신현석 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종합 토론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원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맨 앞에서 나타나고 맨 뒤에서 나타나고 지금 방금 소개받은 부산연구원장 신현석 교수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저희가 구성을 할 때 일단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포럼이 형식적 포럼이나 지나가는 포럼 세미나는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구성을 할 때도 첫 번째 목표는 듣는 포럼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부에서 앞에서도 얘기했죠. 외부적인 시각, 그다음에 전문가적인 시각을 갖고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한 방향을 어떻게 만드느냐. 외부에서 대부분 분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들이나 시에서 듣는 포럼을 만들자. 그리고 저희가 이 그릇에 그거를 어떻게 담아나가는 과정을 지금 오늘 말씀하신 분들하고 두 번째는 같이 하는 포럼.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하신 분들은 전국에서 최고의 전문가분들이시라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아까 윤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저는 그냥 한번 잡으면 놓치질 않습니다. 한번 계속 모시고 저희가 자문도 하고 우리 총장님도 그렇고 유진 박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듣는 포럼 그리고 같이 하는 포럼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저희가 포럼을 얘기하면서 글로벌 허브 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보셨다시피 발표는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을 듣고 그다음에 토론자들은 섹션별로 다 부산에서 지금 이 사업이나 공무원들이나 저희 부산 연구원이나 아니면 또 참 어려운 발표를 해주신데 비스텝 원장님이나 글로벌 재단 이사장님 대표님이나 이렇게 토론은 저희가 포용하고 듣는 사람이죠. 그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포럼 구성을 할 때 첫 번째 섹션은 혹시 지금 다 여러 분 계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해요. 법안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나오는데 법안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법안을 저희 연구원에서 글로벌 허브 도시 TF를 가지고 지금 한 2-3개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안의 구성이 첫 번째는 점과 선, 포인트와 라인입니다. 왜냐면은 산업, 그다음에 물류, 금융에 대한 특별법 관련된 특구 관련된 내용이 법안의 초반에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법안에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글로벌 도시가 되기 위한 정주 환경, 교육, 그다음에 외국인, 그다음에 도시, 환경, 에너지 이와 같은 부분들로 법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와 같은 사항을 산업이나 금융이나 물류, 뱅킹 같은 경우는 포인트라고 보고요. 도시에서 점이죠. 혁신 성장 거점. 그다음에 물류 같은 경우는 선 아니겠습니까? 라인이요. 그걸 연결하는 라인. 그다음에 이 섹션에서 했던 문화나 교육이나 이게 앞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결국은 3차원 공간과 그다음에 시간 4차원을 만드는 이와 같은 체계가
저희가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한 그런 기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고민하면서 이 포럼 구성이나 우리 또 선생님들을 모시고 구성을 했었습니다. 또 오늘 제가 이제 종합 토론을 하면서 우리 그 최병호 교수님을 첫 번째 그 세션 좌장으로 모신 건 저희 연구원 경제산업 분야 연구자문위원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김재영 교수님께서는 저희 그 복지행정사회 분야 연구자문 부위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그 저희가 좀 오늘 그런 의미를 가지고 모시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 토론은 제가 좀 개요적인 말씀을 드렸고 앞에 그 김황식 총리님, 그다음에 그 지금 끝까지 앉아 계신 우리 전원 선배님, 전원 총장님, 그다음에 장순웅 총장님 기조 연설서부터 우리 김재구 학회장님까지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 토론은 제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3, 4분 정도나 짧게 하겠지만은 먼저 그 오늘 종합 토론을 한 의미는 아무리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도 시민들이 포용성, 저희 연구원 최고 첫 번째 2050 목표가 포용적, 그다음 아까 유진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도 우리가 인클루시브 시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화두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저희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먼저 저희가 박재율 대표님께 먼저 그 토론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도한영 대표님, 그다음에 두 분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오늘 그 종합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박 대표님 역시 도와주시는 제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 저 대표님 덕분에. 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현석 원장님하고 우리 연구원분들이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난 2월 초에 그 법안이 1월 25일 날 그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부산 지역 예약 국회의원들 이제 합의로 법안이 발의됐는데 발의되고 2월 초에 이제 연구원하고 저희 그 지방부군 기름발전 시민연대하고 공동으로 첫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결의문도 하고 그때 이제 법안 내용을 가지고 좀 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게 사실 조금 전에 수용력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를 우리가 많이 모델로 하고 많이 배워야 합니다만 싱가포르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책을 수용하거나 정책을 시행하거나 정책을 입안하거나 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거긴 도시국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OECD 국가 중에 이 정도 10대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 중에 가장 중앙 집권적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특정 지역의 집중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뭐 평평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대단히 지금 계층적으로 공간적으로 기득권화되어 있어서 정치적 마찰까지 지금 불러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많은 이야기 오늘도 했고 뭐 방향은 다 많아요. 세부적으로 강론에 가면 이제 의견도 있고 하지만 근데 그걸 풀어나가는 이게 뭐 구슬이 선말이 꿰어 보면은데 꿰는 게 안 돼요. 구슬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민들이 여전하다는 차원에서 보면 첫 번째 저는 항상 제일 고민하는 것이 지금 글로벌 허브 도시 같은 부분은 반드시 우리 해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되고 5월 13일 날 바로 다음 주 월요일도 국회에 가서 상공회의소 시민사회 등등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합니다. 하고 하는데 그 우리 그 오재환 부원장님께서 아까 2050 부산 플랜 발표에도 있었습니다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산의 미래상 제시. 근데 글로벌 허브 도시가 이게 이제 엑스포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열기도 하고 엑스포 해야 된다 많이 했는데 우리도 국제 도시로 가야 된다 이야기는 하는데 과연 이거 체감도가 얼마나 되는 건지 이게 뭔지 법안 내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포괄적이고 그걸 일일이 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법안 재정 입법 그게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졸속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일부에서는 이게 문제 제기를 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사실은 다수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 법안 내용에 보면 이 노동 너무 기업 중심으로 가서 노동 부분에 그 예를 들면 그 52시간입니까? 그 우리 그 노동 시간 주 노동 시간을 좀 완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대한민국에서도 자영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 자체가 그렇지만 도시도 과연 이 글로벌 허브 도시를 하면 우리 부산 안에서의 시민들 간의 계층 격차, 공간의 격차 이런 것이 완화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우리가 함께 이제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반드시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해양 부분을 가지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그 정도로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가장 지금 고민스러운 거는요. 아까 우리 유진 그 박사님이 아주 잘 말씀하시는데 싱가포르는 우리가 가보시고 해서 다 알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뭐 포용성, 접근성, 지속 가능성, 회복성 그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육아, 교육, 주거, 생태, 환경, 문화 다양성, 보건, 건강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글로벌화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시민적인 수용성으로도 오고 시민들의 생활도 같이 이제 나아진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글로벌 허브 도시라는 상의 설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 계획은 잘 짜고 있어요. 그런데 개별 전투가 전쟁을 승리하는 방향으로 개별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 개인도 사실은 참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시민들한테 이걸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를테면 해운대 해안 주변이 아까 싱가포르 사진도 있었지만 가보셨지만 해운대 해안 주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으며 여전히 그리고 지금 시민공원 그나마 17만 평 부산 시민공원 만들었다고 우리가 했는데 그 뭐 외국에 비하면 턱없이 아직 부족합니다만 그 주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이런 걸 보면 과연 시민들한테 야 그걸로 도시 싱가포르 뉴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그 건물이나 건축이나 이런 데 대해서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규제 완화라는 게 오히려 이게 고층 빌딩을 더 많이 만들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계획, 도시 설계, 건축 이 부분의 개별 전투가 우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러면서 끊임없이 지금 이 난개발들의 복병처럼 있잖아요. 그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야만 이 글로벌 홀도 접근할 수 있다. 심적 수용력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인천이 글로벌 또 이 경제 거점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올해 2월 23일 날 우리 글로벌 도시 특별법 만드니까 바로 또 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또 국제 물류 특구하고 이런 게 있어요. 기존에 우리하고 유사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수용력이 여전히 이 글로벌 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세부 내용은 보면 개별 부처하고 또 승인받고 협의하고 또 이런 과정을 다 겪게 돼 있어요. 지금 권한 자체가 부산시로 확 넘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에서 인천하고 이렇게 경합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그걸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정이나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손에 달려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을 직접 언급했고 국정과제로 지금 부산을 거점으로 한 남북권 발전 축을 했기 때문에 국회가 야당이 다수인 국회를 설득하는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거 난망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보완돼야 될 것은 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권한이 부산으로 와야 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부시장 하나 지금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는 2명밖에 못하는 중앙정부의 법령에서 규제되는 이 상황에서 글로벌 허브 도시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중앙정부 지원이라는 것은 정부가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그때그때 승인받아야 되고 이러면 굉장히 지쳐집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래서 소위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선도분권 일반적으로 전국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글로벌 허브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에 적용하는 선도분권, 차등분권, 분권의 집적화 이런 부분들을 모델로 하는 국가 프로젝트가 부산에 적용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 20-30년 저희 부산에서 가장 그 활동적으로 그 시민 사이드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거버넌스와 그다음에 권한, 이양, 거기에 따른 책임 이 부분이 글로벌 그 허브 도시로서 그다음에 남북권 나름대로 거점으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경실련의 그 도한영 사무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매우 중요한 자리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어쨌든 좀 늦게 왔지만 그 이 세션 발표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정말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해 참 힘들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라는 고민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두 분
발표를 들으면서 과연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기본적인 고민을 더 많이 갖게 됐던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산의 어떤 미래와 대한민국의 또 다른 어떤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좀 필요한 정책이고, 시간이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당장 우리가 함께 머리에 맞대서 해결해야 될 과제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박주열 대표님과 또 같이 시민단체 활동하다 보니까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중요하다고 싶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글로벌 허브 도시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은 어떨까라고 하는 봤을 때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박진우 시장님의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5대 주요 공약으로 글로벌 허브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갑자기 일정 정도 튀어나오게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약속을 해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왜 갑자기 글로벌 허브 도시인가라고 하는, 물론 또 다른 어떤 부산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전략은 필요하다라고 봤겠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 과연 그러면 이 글로벌 허브 도시를 과연 실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을 저는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인 거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럼 글로벌 허브 도시가 무엇이지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전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고민들을 같이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 이 글로벌 허브 도시는 누구를 위한 글로벌 허브 도시인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도 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허브 도시는 어떠한 도시의 미래와 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도 우리는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또 이 글로벌 허브 도시 누가 만드느냐, 과연 누가 주체가 돼서 누가 만드는가에 대한 이런 고민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글로벌 허브 도시를 통해서 부산은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그럼 나의 삶과 나의 발전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에 대한, 저는 우리 시민들은 이런 고민들을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한번 고민하고 모색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글로벌 허브 도시, 앞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부산이 갖고 있는 해양이라든가 물류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어쩌면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영화의 도시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든가, 또 하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기후 위기라든가 기후 위기 없고 탄소 중립 도시가 우리가 그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안전한 도시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통과 보행이 편리한 도시가 결국은 그런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결국은 저는 이런 고민들을 저는 현장에서 같이 답을 찾아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누가 만들고 따라오라 이끌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 형태에서 이 고민을 가져가지 않는다라면 저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백인 백패턴 다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분야의 고민들과 전문가와 각 기관들이 함께 현장에서 이 부산시와 함께 이런 고민들을 같이 고민을 해들어갔을 때 저는 가능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공간들을 저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자리들은 또 다른 다양한 공간의 자리들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일부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환경단체들 내에서 일정 정도 앞서 우리 박주열 대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또한 난개발과 또한 개발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부산이 가져가야 될 하나의 또 미래의 큰 그림들을 저는 충분히 시민사회와 특히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는 단체와 기관들에게 충분히 함께 고민을 나눠줘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글로벌 허브 도시는 물론 경제가 중요하겠지만 경제 지표로 한정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어떤 도시로서 가져가기 위한 그런 고민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부산시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부산은 난개발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앞서 뉴욕과 싱가포르를 봤을 때 저는 난개발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보지는 않을 거죠. 깨끗하고 환경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부산의 난개발, 실질적으로 많은 규제 완화가 지금 너무 많이, 물론
어떤 기업이라 또 어떤 무엇을 혁신과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불편한 규제는 완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도시의 어떤 미래 상황과 그림을 봤을 때, 비전을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적절한가 안 적절한가, 그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 보는가 부분들을 저는 분명한 관점과 원칙을 저는 부산시가 좀 가져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개발업자가 이익 보는 것이 아니라 부산 시민의 삶과 부산 도시가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를 그리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부산의 가치를 좀 더 키우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부산시의 정책이 저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에 저는 변화가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기후위기도 마찬가지고 탄소 중립 도시 실현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들이 반드시 펼쳐져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가용 중심이 자가용 편리한 도시가 아니라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러한 고민들 속에서 저는 부산시가 먼저 정책을 만들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저는 글로벌 허브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산시가 좀 더 노력하는 고민들을 먼저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로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지역사회 여러 시민들과 함께 거버넌스 형태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저는 실질적으로 부산 시민들이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현재 그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를 하면서 지금 가장 큰 화두가 그 NLB입니다. No one left behind. 아무리 탄소 중립이 되고 글로벌 허브가 대시가 돼도 우리가 공정하게 어떻게 이 그 일반 도시에서 글로벌 도시로 아니면은 그 일반 도시에서 탄소 중립 도시로, 그린 도시로, 스마트 도시로 전환을 할 때 우리가 공정하게 전환할 수 있고 같이 아무도 뒤에 남겨놓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어떻게 찾는가라는 것이 저는 또 하나의 아까 말씀하셨던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이 성공하고 그걸 고민해야 되는 아주 적정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1섹션, 2섹션에서 사회를 맡아주셨던 우리 그 저희 부산 연구원 연구 그 자문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께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총평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호 교수님, 항상 존경하는 최병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도 말로 해서 참 빡십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 번 불렀는데 또 부르시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보고 이제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려고 하셨는데 사실 오늘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요한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나 생각을 하다가 키워드 두 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가 첫 번째는 싱가포르이 지금 단골로 여러분들 그 발표에서 나왔듯이 소위 말하는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에 관한 것 이걸 한번 따라 해보자, 벤치마킹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국가가 부산을 지원하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들 이게 이제 어떤 구체적인 추진 전략 중에 하나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스터디를 하다 보면 항상 이제 모범 사례 이런 것들을 찾아갑니다만은 사실은 예를 들어 싱가포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으로 발전한 앞서 나가는 이런 도시들이 가장 잘하는 면만 우리가 다 떠와가지고 부산에 접목시키면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야기는 그 도시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전통이나 상황 그리고 입지적인 환경, 지정학적인 상황 그리고 정책 환경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져 가지고 도시가 발전 궤도에 올라가고 선순환을 계속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 부산은 그런 것들이 생략된 채 순간적으로 좋은 면만 떠올랐을 때 그런 도시와 필적할 수 있는 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정부 지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법 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잠시 드렸습니다. 또 다른 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왜 부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되지? 다른 도시들도 많은데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말 균형 발전을 할 때
부산의 입장에서는 수도권과 부산 간의 균형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광주나 대구를 가면 우리하고 부산하고 균형시켜 달라라는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부산이 이제 이런 산업적이고 경제적인 위기를 느낀 게 벌써 80년대 중반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한 40년이 지났죠. 그동안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뭐 어쨌든 이런저런 정부 지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눈에 띄는 성과를 얻지 못한 데 대해서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한 좀 처절한 고민, 성찰 이런 것들이 우선 한번 있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정부의 지원이 있다 이럴 때 우리가 그걸 오롯이 담아가지고 정말 이 지속 가능하게 하고 발전의 궤도로 갈 수 있는 우리 내부적인 역량이 갖춰졌느냐 이런 문제도 한번 깊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굉장히 어려운 게 첫 번째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이 다른 지역을 지금까지 안 그랬는데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뭔가가 찾을 수 있느냐 혹은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게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면은 있습니다. 세계 국가들을 제가 이전에 그런 스터디를 한번 했었는데요. 뭐 많은 국가들을 제1의 도시와 제2의 도시를 뽑아가지고 그 제1의 도시와 제2의 도시 인구 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 인구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이 뭔가? 다시 말해서 1, 2 도시가 비슷하게 성장한 국가는 아무래도 그 격차가 적겠죠. 인구가 차이가 적을 겁니다. 이런 그 비슷한 원인은 뭐고 혹은 격차 많이 나는 원인은 뭔지를 한번 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계량경제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놀랍게도 그게 거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같은 국가는 LA와 뉴욕 간의 거리가 뭐 엄청나게 멀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 거리가 일정하면 일정 거리를 두고 각자의 권역이 형성되면서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보면요, 우리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굉장히 이 수위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 간의 격차가 심하게 나는 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그러면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서울과 부산 간의 거리가 한 400km 정도 되는데 이건 결코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인구가 줄어들고 저성장 시대로 가다 보면 수도권으로의 지속적인 집중은 자연적인 경제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고민 중에 하나가 이 경제 권역을 자꾸 국토 내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좀 밖으로 한번 쳐다보면 어떨까? 일본도 있고 주위에 뭐 중국도 있고 중국 동쪽도 있고 타이완도 있고 가깝게 우리가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 내에서 자꾸 수도권만 쳐다보지 말고 권역을 확장하는 작업 거기에 대해서 관심 하나 가질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전에 우리가 추진하다가 못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메가시티 있지 않습니까? 사실 행정구역의 경계로 인해서 치러야 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행정적인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비용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메가시티의 개념은 단순히 느슨한 연계가 아니고요. 행정 통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부산, 울산, 경상남도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을 통해 가지고 좀 공간도 확보하고 역량도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도시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수도권이 뭐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가 크게 지원을 안 하더라도 잘 나갈 수 있는 것은 이미 거기에는 스스로 자기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누가 만들어서 그건 조성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파괴되어 있는 이 생태계를 어떻게 복원을 하고 선순환의 궤도를 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물론 저도 답을 찾기는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세션 그 저장을 맡으셨던 이재원 교수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경대 이재원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진짜 많지 않는데 지금 좀 저도 좀 점잖하게 천천히 하고 싶었는데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분과 주제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회 전체와 도시 그리고 문화를 통합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이런 주제를 다룰 때 보면 이제 평소 느끼는 생각인데요. 지금은 상당히 전환기고 누구는 이행기라 그러고 누구는 혼란기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해석과 비판입니다. 자기 반성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자체적 역량 진단.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이제 새로운 플랫폼 담론 이게 나오는데 요 영역들이 빠진 상태에서 외부에 있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한번 가져와 보자 이런 것들은 거의 이식된 거라서 아마 작동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오늘 같이 이렇게 좀 학술적이고 제도적인 이런 담론들을 연구원에서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아마 저희가 차세대 플랫폼들을 이제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자꾸 이제 지난 다른 나라 거를 도입할 필요는 없거든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나왔던 좀 토론 때 나왔던 거 액티브 에이징 이런 부분도 보면 이걸 그대로 옛날식으로 번역하면 이제 활동적 노화가 되는데요. 올드잖아요. 이게 올드를 에이징으로 바꿀 때는 나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인류는 어떻게 나오냐면 60에서 80에 대한 이 연령대가 신인류로 나옵니다. 완전히 제도가 비어 있는 연령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산업, 경제, 교육이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되는 거죠. 이게 새로 태어난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아닙니다. 이런 식의 이제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건데 아마 오늘같이 이렇게 담론들이 많이 좀 빡세긴 하지만은 계속되면 저희가 이런 이행기의 새로운 기회들이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엑스포 대신에 글로벌 시티다 이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시간 여유를 두고 저희 찾을 것이 많을 거다 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저희 주제를 쭉 보다 보면 느끼는 이야기가 항상 절반이 비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사례들도 보면 인클루시브 이제 발전, 이렇게 포괄적, 포용적 발전 이게 저희도 이제 지난 정부에 했던 주제인데 이야기 중에 가장 큰 이야기가 사회와 경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쭉 이제 도시계획이나 논의들 보면 사회 영역들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사람이 비고 공간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와닿지 않으니까 그게 지지를 받기가 힘들죠. 결국 저희가 이제 부산이 특히 좀 그런데요. 굉장히 화려한 건물 속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신중년 정책 이러면 건물 하나 짓고 끝납니다. 실제 50에서 한 80 사이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채우면서 뭔가 도시가 발전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좀 빠져 있다는 거고요. 저희 학교도 보면 그렇습니다. 시설과 공간은 많은데 학생이 빠져 있어요. 제가 느끼는 제 학생들은요. 학식이 5,000원이 아니고 3,000원 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나가면 한 끼가 10,000원인데요. 세 끼 밥 먹으면 100만 원이 식사비로 나가는데 그 어떻게 학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없어서 대학이 소멸되는데 돈 투자하는 시설과 공간에 가면 그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걸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있는 학생들한테 이 계획이 너희한테 와닿느냐?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분리됐다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게 이공계하고 문이과 쪽에 보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스 산업도 그렇고 뭔가 뭐 벤처 혁신 쭉 들어오면 아 저거는 공과대 학생들 위한 거야. 근데 대학에는 기본적으로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 학생들이 더 많거든요. 우리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분리도 많이 있어서 실제로 그 남은 절반들을 가면 우리는 새로운 기회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는가. 좀 그렇게 보면서 많은 이런 담론의 장들을 원장님께 많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전문가분들 말씀하신 거 첨언하는 거는 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클로징을 하면서 그 오늘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을 제안하신 분이 박형준 시장이십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부산연구원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론을 형성하고 정책적인 방향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서 제안할 수 있으면서도 시청 공무원들이나 그 행정을 그 수행하는 그 분들이 나름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라라는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저희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 이제 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그 하루 종일 그 오후 5시 이제 조금 넘었는데요. 제가 한 1, 2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했는데요. 저는 이와 같은 토론과 디스커션, 토론과 그리고 논의의 장이 없이는 아까 도처장님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허브 도시가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결국은 뭐냐면은 앞에서 또 어떤 단어가 나오면 전쟁이란 단어가 나왔지만은 저희가 일하는 공무원들한테도 제가 얘기하고 연구원들한테도 그럽니다. 전쟁이라면 전사가 돼야지 적극적으로 본인이 알고 시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시민들 한 명을 설득할 수 있는 수행을 하는 나름대로 주체자가 돼야지, 결코 연구원도 연구하는 분들도 본인이 피동적이고 수용자가 돼버리면 어떤 정책이나 어떤 일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얘기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또 진행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그 맨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하면은 뒤에다 씹는데요. 아무도 그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 마크 트웨인이 한 얘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마크 트웨인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한마디가 뭐냐면은 당신은 지금 한 일 때문에 후회하지 않고 하지 않은 일 때문에 20년 뒤에 후회할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크 트웨인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Discover, Dream, Explorer. 디스커버를 가지고 MS가 만들어졌고 익스플로러가 구글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부산이 나름대로 전환 시기에 있으면서 저희가 지금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뿐만 아니라 특별법과 함께 진정한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분들 열심히 모시고 저희 연구원에서 정책 연구원으로서 역할을 열심히 할 것을 좀 약속을 드리면서 3차가 아니라 이제 4차, 5차, 6차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나가는 과정을 제가 충분히 기획하고 우리 총장님들,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시민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것을 말씀드리며, 마지막으로 오늘은 다 녹화를 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제가 이니셔티브 포럼 밴드를 만들어서 오늘 녹화하고 오늘 말씀하신 분들 자료들은 시민들이나 누가 와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를 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한 15분 정도 지체가 되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고견에 저희가 청취하면서 열심히 부산연구원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종합 토론으로 마무리를 잘 해주신 신현석 원장님과 또 네 분의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리 내려오셔서 무대에서 내려오셔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각 분야의 전국 최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대한민국 미래 혁신의 핵심으로라는 주제로 제3차 부산연구원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예, 오늘 포럼의 주최 측인 부산연구원의 노력과 고심이 느껴지는 정교한 포럼 구성으로 이 하나의 형식적인 행사로 그친 포럼이 아닌 포용하고 듣는 포럼, 또 함께하는 포럼이 개최돼서 정말 풍성하고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모쪼록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많은 내외빈 여러분과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연구원의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에 뜨거운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참석자 여러분과 또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현장에서 함께하신 많은 스태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